어이,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낡은 검은색 모자를 살짝 눌러 쓴 채 들어서던 최종한 78은 걸음을 멈추었다. 높다란 부둣가 안쪽 건물 로비에서 그를 노려보는 이는 항만관리국 경비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경비원 옆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귓속말을 건네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몇몇 방문객은 낯선 눈길로 최종한을 힐끔거렸다. 할아버지, 우리 잘못 들어온 거예요? 최종한 옆에 선 12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 민주는 긴 머리를 묶고 손에 작은 학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작고 큰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경비원이 혀를 차며 거칠게 손을 휘저었다. 여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 곳이라 외부인은 출입 불가입니. 저기 안내 데스크로 가서 돌아가세요. 최종한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 여기 항만시설 확장 계획 회의가 진행된다고 알고 왔는데요. 뒤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다가오더니 짧은 머리를 깔끔히 정돈한 중년 남성이 경비원을 제치고 나섰다. 그는 빳빳한 정장을 입고 명찰에는 부산항만공사 관리부장 박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영민은 최종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지만 그 속에 깔린 불쾌함은 감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회의는 초청받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 혹시 초청장이 있으신가요? 글쎄, 초청장이라니 난 분명 여기서 일하는 예전 동료에게 연락을 받아서 오라고 했는데 항만보안 관련으로요. 박영민은 표정을 굳혔다. 그렇다면 사전에 명단이 있어야 할 텐데요. 혹시 성함이 나는 최종한입니 초에. 최종한? 박영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죄송합니다. 그 이름은 초대 명단에 없네요. 오늘은 항만 확장 사업과 관련된 투자자와 보안업체, 그리고 항만 운영부서 실무자들만 초대된 자리입니다. 예전엔 이런 일 있을 때 항상 불러주곤 했는데. 최종환이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부산항 보안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래도 현재 정식으로 계약된 분이 아니면 곤란함니. 아무래도 내부 기밀 사항도 있고 조심해야 하거든요. 박영민이 조용히 되받았다. 경비원이 옆에서 거들었다 하니 지난번에도 느닷없이 오셔서 위에 보고가 들어갔다고요, 이분. 전에 이런 곳에 출입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관련이 없는 분이잖아요. 주변에서 지나가던 직원 두세 명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또 오셨나 보네. 요즘 계속 나타난다니까. 뭔가 예전에는 대단했다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인 아니야? 솔직히 오래전에 퇴직하셨으면 굳이 이런 자리에 낄 이유가 있을까? 민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요? 그러자 박영민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예, 귀한 손녀까지 있으신데 괜히 마음 상하실 것 없음. 이곳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어차피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니 아이와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최종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주머니 속에서 곱게 접힌 서류를 꺼내려 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등을 돌리는 분위기를 보자 굳이 내밀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소. 민주가 작게 한숨을 쉬며 묻는다.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요? 그러게. 아, 좀 안타깝구나. 최종하는 손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빙긋이 웃었다. 박영민은 그들을 지나치며 말끝에 덧붙였다. 원래 이런 국제 항만 회의에는 저명한 보안 전문가들이라면 몰라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초청하지 않는 게 보통임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뒤에서 깔깔거리며 그럼 그렇지. 그런 복장으로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려 하다니 어불성설이지 하고 웃었다. 옆 사람도 관리부장이 꽤 예의를 갖춰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보안실로 끌고 갔을 텐데. 며 하며 희죽거렸다. 민주가 그걸 듣고 굳은 목소리로 대꾸하려 했지만 최종하는 살포시 손녀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다 댔다. 신경 쓰지 말자꾸나. 그렇게 해서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입구는 다시 부산스러운 사람들로 붐볐고 최종한과 민주만 어색하게 로비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그들은 천천히 문 앞을 벗어났고 회색빛의 긴 복도가 이어지는 끝쪽으로 걸어갔다.
경비원과 직원 몇 명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뒤따랐지만 누구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힘내세. 저는 할아버지랑 함께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민주가 볼멘 소리를 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옛날에 여기서 많이 뛰어다녔단다. 너랑 걸으니까 그 시절이 조금 떠오르네. 그때는 참 분주하고 재밌었지. 최종하는 웃으며 손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괜히 분위기 더 망치기 전에. 그렇게 두 사람은 회의실 옆 복도를 통과해 쓸쓸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아직 공사 중인 부두 확장 구역이 눈에 들어왔다. 엄청난 규모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둥둥 서 있었고 분주하게 이동하는 트럭과 인부들이 먼발치에서 점처럼 보였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민주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컨테이너들 엄청 크네요. 옛날엔 지금보다도 번잡했는데도 난 정말 신나게 일했어. 기회가 되면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틀렸나 보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해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언젠가 꼭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잖아요. 그러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다. 최 선생님, 고개를 들어보니 회의장 한편에서 서류를 들고 분주히 걸어가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멈춰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의 검은색 정장을 입었는데 손에 들린 파일에는 부산항만공사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다가왔다. 설마 옛날에 항만보안팀에 계시던 그 초해 선생님 맞으시죠?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유나입니. 예전에 서류 정리 도와드리던 인턴이었는데요. 최종환이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깜박였다. 김유나. 아, 기억나지. 인턴 때 서류 담당하면서 나랑 함께 CBC 비위치 점검 자료도 만들었었지. 잘 지냈나?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구만. 그제야 김유나는 기쁜 듯 두 손을 맞잡았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아직 항만공사에 남아서 이제 보안관리 과장이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혹시 회의 들어가셨어요? 민주가 나직이 대답했다. 아니요. 명단에 없어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 그런가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국제항만 확장 회의에 보안 관련 큰 이슈도 다루는데. 최 선생님은 부산항 보안팀의 레전드시잖아요. 에이, 레전드는 무슨? 최종환이 살짝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일할 수도 없고 자리가 없더라고. 김유나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오늘 외부 보안업체 여러 곳이 초청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왜? 하긴 오래전 은퇴하셔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유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대단했었어요. 김유나가 환히 웃었다. 그럼요. 옛날에 부산항 밀수 문제나 안보 이슈 터졌을 때 최 선생님이 여러 번 큰 역할을 하셨죠. 아마 그 사건들만 다 말해도 밤을 샐걸요? 그 얘긴 지나간 거니까. 최종하는 뭔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김유나는 뭔가 결심한 듯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아마 제 선임인 보안부장님도 최 선생님을 기억하실 텐데. 그녀는 폰을 꺼내 옛 사진을 뒤지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면서 여기 있다 하고 외쳤다. 마침 10여 년 전 항만보안 행사 때 찍힌 단체 사진에 최종환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 사진을 혹시 그때 어디선가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과장? 아직 안 들어와요? 뒤를 돌아보니 박영민 부장이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급히 이동하려다 김유나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확인하고 멈춰섰다. 김유나가 작게 한숨 쉬며 말했다. 부장님, 이분이 예전에 우리 항만 보안팀을 이끌던 분이세. 제가 인턴일 때 지도받기도 했고요. 아마 부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 전설의 최종환 선생님이십니다. 전설이라뇨? 말이 좀 과하네요. 박영민이 고개를 젓지만 안색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도? 전임 보안 부장한테 한두 번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김유나가 바로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보세. 이 사진에 이름이랑 직함까지 있잖아요. 예전 부산항 밀수 조직 검거 때 공로패도 받으셨고요. 박영민이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아,
맞네요. 그런데 요즘엔 해외 전문 보안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기존의 내부 인력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오래된 분은 초청을 드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래된 분이라니 민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영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어쨌든 지금은 회의 시간이 다 되어가니 박영민은 여전히 어정쩡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규정상 오늘 회의는 정식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윤아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박영민은 결제 서류를 서둘러 가방에 넣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럼 전 이만 회의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자 김윤아가 미안한 기색으로 최종환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책임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이 보안 쪽에 의견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아직 회의도 몇 번 더 있을 테니까.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최종환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만히 바다를 바라봤다. 내가 괜히 여길 기웃거리나 싶어도. 부산항이 내가 평생 몸담았던 곳이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김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선생님, 저도 부산항에서만 일했고 이 항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 꼭 기회 만들어 볼게요. 민주는 그 대화를 듣고서야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김 과장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난 오히려 최 선생님 덕분에 여기서 성장했어요.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김윤아는 웃으며 폰에 뭔가를 적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김윤아는 서둘러 회의장으로 돌아갔고 최종한과 민주만 로비에 남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민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아쉽긴 해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말자. 최종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김 과장이 그렇게 말했으니 언젠가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 둘은 밖으로 나와 항만 주변 도로를 따라 걸어갔다. 청명한 하늘 아래 확장 공사로 한창 분주해 보이는 부두가 펼쳐졌고 크고 작은 배들이 들락날락하며 항만 특유의 부산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배들 정말 많아요. 저기 큰 컨테이너 선 보세요. 저건 파나막스급이야. 엄청 크지? 최종하는 마치 오랜 친구를 보듯 웃음 짓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이마를 살짝 찡그리며 멀리 정박 중인 선박들을 살폈다. 민주가 의아해했다. 왜 그래요? 저기 저 배? 뭔가 이상해. 분명 해외 화물선인 것 같은데 정식 부두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잠깐 위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데. 최종하는 오래된 버릇처럼 손을 모아 배 방향을 주시했다. 항구에 들어오는 배는 사전에 입항 절차를 밟고 어디에 정박할지 보안 쪽으로 통보가 된다. 저건 전혀 접수된 일정이 없을 텐데.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몰래 들어오려는 걸까요? 설마. 아니, 몰래라기보단 무언가 허술한 틈을 타서 슬쩍 독하려 하는 듯해. 보안 레이더에 안 잡히긴 힘들 텐데.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최종하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다. 스마트폰도 아니고 버튼식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며 자리에 멈춰 섰다. 항만관제센터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려나? 몇 번 신호음이 가더니 투박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부산항 관제센터입니. 예, 실례합니. 혹시 지금 부두에 접근 중인 붉은 선체의 중형 화물선 정보가 등록되어 있나요? 상대방이 당황한 듯 물었다. 어디신데요? 그리고 어떤 선박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 죄송합니다만 급한 것 같아서. 제 이름은 그냥 관제 기록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배 이름은 모르겠지만 선체에 K31이라고 페인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위치는. 4번 부두와 5번 부두 사이 어디쯤. 상대방이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K31. 그런 식별부호는 없는데요? 역시 없습니까? 그럼 혹시 현재 레이더나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에서 포착된 선박 중 사전 신고가 안 들어온 게 있나요? 관제센터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글쎄요, 요즘도 사전 신고 없이 들어오는 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 시스템의 자동 등록. 손님,
일단 신원부터 말씀해 주세. 이런 민감 정보를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순 없으니. 알겠음. 나는 예전에 부산항 보안팀에서 근무했던 최종한입니. 그런데 중요하니 지금 당장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협조 부탁합니다. 오케이. 보안팀? 아, 그럼 잠시 기다려 보세요. 통화가 보류되는 듯한 음악이 흘렀고 최종하는 긴장된 표정으로 바다를 계속 주시했다. 민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할아버지, 저 배가 진짜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 최종한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절차 안 밟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 특히 화물선이라면 밀수나 기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걸 수도 있지. 잠시 후 통화가 다시 연결되었다. 예. 여기 관제센터입니? 지금 말씀하신 바에 AIS가 꺼져 있어서 저희가 잘 못 잡고 있습. 확실히 몇 분 전부터 레이더상에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신고가 없어서 휴대용 무성의를 써서 교신 시도 중입니다. 답이 없나요? 네, 응답이 없습. 저희가 순찰정을 출동시키려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정보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제가 직접 봤어요. 위치는 4번 부두와 5번 부두 사이 맞습. 직원이 잠시 놀란 듯 말했다. 알겠습. 바로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경하고 협조해볼게요. 혹시 번호 좀 남겨주세요. 최종하는 번호를 알려주며 덧붙였다. 조심하셔야 합니. AIS까지 끈 채로 접근하는 건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민주가 긴장된 목소리로 묻는다.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이제 관제센터가 알아서 막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우리라고요? 민간인이잖아요, 할아버지. 일단 항만 근처에 높이 있는 곳에서라도 상황을 보자는 거야. 최종하는 눈에 불꽃을 띠며 바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에 쫓겨났던 회의장 건물 뒤쪽에는 높은 전망대 비슷하게 만들어진 관리동이 있었다. 그는 민주의 손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뭔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방문객이라면 신분증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긴급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두에 AIS 끈 배가 접근 중입니.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 선생님. 돌아보니 김윤아 과장이 회의장을 나온 듯 헐레벌떡 뛰어왔다. 금방 별 이상한 선박 하나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선생님이 먼저 알아내신 건가요? 네, 좀 수상한 배가 보여서 관제센터에 연락했지. 김윤아는 깜짝 놀라며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다. 이분은 보안팀 고문 역할을 해도 충분하실 정도로 전문성이 있으니 출입을 도와주세. 빨리 위층에서 확인해야 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김윤아의 과장 명찰을 확인하고는 얼른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아, 알겠습. 위층은 보안구역이니까 반드시 과장님과 동행하시고 기록 남겨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동안 김윤아는 헐떡거리며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 이 확장 공사로 인해 부두 경계가 조금 허술해져서 혹시 몰래 들어오는 배가 있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차인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놀랍네요. 항만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낌새를 챌 수 있는 경험이야. 최종안이 낮은 음성으로 답했다. 신기술과 장비만 믿다 보면 옛날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놓칠 수 있어. 민주가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지금 이 순간. 마치 그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듯한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관리동 전망실 같은 곳에 들어섰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부산항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고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CCTV 화면도 볼 수 있었다. 담당 직원이 분주히 무정의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4번 부두 방향, 수상정 접근 중임니. 대상 선박 응답 없음. 시각적으로 확인 중인데 선체 명칭 식별 불가. 그때 김윤아가 다가가서 재빨리 물었다. 상황이 어때요? 직원이 돌아보며 대답했다. 아, 과장님. 지금 해경하고도 연결했는데 그 배가 불법 입항하려는 선박인 것 같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밀수 수사 중이던 대상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답니 지금 순찰정이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대응이 없어서 곧 강제 검문에 들어간대요. 설마. 김윤아가 서류를 부여잡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정말 무슨 큰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걸 초회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 바로 관제센터에 연락을 하셨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요.
저희도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큰 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긴장 속에서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몇 분 뒤 화면에는 해경 순찰정이 붉은 선체를 에워싸는 모습이 잡혔다.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 하더니 곧 이어 해경 측에서 배 위로 진입하는 장면이 보였다. 직원들이 웅성웅성 대화를 나누었다. 완전히 불법이네요. 선원들도 꽤 많고 화물창고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다른 쪽 모니터에서 보니까 전혀 정식 신고 없이 몰래 접근하려고 했대요. 와, 큰일 날 뻔했군. 김유나가 긴장 가득했던 표정에서 안도감이 묻어나오며 최종한 쪽으로 돌아섰다.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 혹시 몰랐으면 이 항구로 그대로 밀고 들어왔을 텐데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최종한을 바라봤다. 몇몇은 아까 로비에서 그를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큰 사고 막았네요. 정말 고맙습하고 말을 붙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쪽 구석에는 박영민 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황을 정리하려 이동했는지 알 수 없었다. 김유나가 무정의로 몇 마디 주고받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곧 해경이 그 배를 완전히 제압하고 항구 쪽으로 예인할 거래요. 밀수나 인신매매 같은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만. 최종하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뭐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잘 해결되길 바래야지. 민주가 살짝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역시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예전에 항만 보안팀 레전드는 다르다니까. 그러던 찰나 문이 열리며 박영민 부장이 들어왔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들고 있던 서류철도 약간 구겨진 상태였다. 김 과장, 상황 좀 알려줘요. 회의 중에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소. 무슨 불법 선박이 잡혔다고. 김유나가 신속히 보고했다. 예. 지금 해경이 선박을 통제 중이고 내부를 수색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면 체포 절차로 갈 것 같습. 이미 AIS를 끈 차에 불법으로 들어온 것부터가 심각한 위반이죠. 박영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고르더니 최종한을 힐끔 바라봤다. 그걸 제일 먼저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연락을 취해준 분이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 선생님이요. 김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이 배가 뭔가 수상하다고 바로 눈치채시고 구식 전화로 직접 연락까지 하셔서 관제센터 측이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아, 박영민은 망설이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정말 감사드립니. 이번 일 크게 확산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어르신 덕분입니다. 주변 직원 중 한 명이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했던 건 우리 실수였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다른 사람도 그러게요. 말씀 좀 들어볼 걸. 괜히 규정만 내세웠네. 하고 뒷머리를 긁적였다. 박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무례하게 행동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 예전에 부산항 보안팀에 오래 계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미처 몰랐어요. 어르신을 그냥 일반인 취급하고 돌려보내서. 후회가 큽니다. 민주가 곁눈질로 할아버지를 보았다. 혹시 기분이 언짢을까봐 걱정했지만 최종하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다. 나중에라도 알면 되는 거죠. 규정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내가 초청 명단에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 말에 박영민의 어깨가 조금 더 풀어졌다. 정말 넓은 아량에 감사드립니. 이번 일 후속 처리에 어르신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십습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두 보안 구역이 꽤 있거든요. 오래된 시설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언이라. 최종한이 주변 화면을 돌아보며 말했다. 기술만 발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오.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직접적인 눈썰미가 중요하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다각도로 장비와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박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초대장을 드릴게요.
조만간 있을 보안 관련 내부 회의에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최종환이 잠깐 주저하는 사이 민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네, 가요 할아버지. 아까는 못 들어갔잖아요 하고 성급하게 대답했다.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최종환은 박영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참여해 보지. 그런데 나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이고 더 이상 큰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오. 단지 이곳이 잘 굴러가길 바랄 뿐이네. 네, 물론입니. 박영민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 제가 처음에 너무 외모나 나이만 보고 판단한 것 같아요. 괜찮습. 최종환은 부드럽게 손사래를 쳤다. 나도 괜히 한물간 노인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린 건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니 다행이요. 주변 직원들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뭐지? 같은 분위기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옛날에 어떤 사건 해결하셨어요? 그때 밀수 조직 검거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인가요? 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활약했던 무용담을 듣고 싶어 눈을 빛냈다 하지만 최종하는 살짝 멋쩍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대신 김유나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옛날 최 선생님이 스텔스 선박이라고 불리던 불법 어선을 잡아낸 일화가 아주 유명했죠. 그 배가 어둠 속에서 레이더를 따돌린 채 들어왔는데 최 선생님이 맨눈으로 파도 높이를 보고 진입 경로를 추정해서 잡아낸 거예요. 직원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민주도 그게 진짜예요 하고 토끼 눈을 뜨자 최종하는 헛기침을 하며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더 좋은 장비도 있고 그만큼 인력도 늘었으니 안전해졌어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작게 웃으며 부장님, 아까 회의 중에는 최 어르신을 문전박대하더니 이제는 우리 쪽에서 모셔가려 난리군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박영민은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더 죄송하다니까 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직원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뒤이어 관리동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자 박영민은 커피를 뽑아 최종한에게 건넸다. 실례지만 혹시 지금도 부산에 사시는지요? 가족분들은 아, 예. 지금은 손녀와 단둘이 삽니. 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어서 손녀가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오거든요. 오늘도 아이가 항만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이런 일이 생겼네요. 민주가 여기 너무 멋있어요. 하고 눈을 반짝이자 박영민이 아빠 미소를 지었다. 곧 있으면 이 공사가 더 진척돼서 훨씬 커질 겁니.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무역항이 될 거고요. 아까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도 결국은 이 항구를 세계 최고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최종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만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보안도 중요해져. 구석구석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해. 예, 오늘 일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 저희가 장비나 규정을 갖추면 뭐 합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못 살피고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협력하지. 그날 오후 다행히 불법 선박은 해경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체포 조치가 이루어졌고 언론에서도 그 사실이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부산항 확장 공사 틈타 불법 입항 시도 적발이라는 제목이었다. 보도 내용에는 오래전에 은퇴한 항만 보안 전문가의 예리한 통찰로 조기 파악이 가능했다는 말이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이름까지 적혀 있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영민은 직접 전화를 걸어 최종안을 회의에 정식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일이라도 바로 뵙고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 이번엔 보안관리부장님도 참석하시고 확장공사 담당과 해경 측도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거든요. 최종안은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살짝 망설였다. 내가 가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소. 이미 다 은퇴했는데. 박영민은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불법 선박 사건만 봐도 어르신의 눈썰미가 현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부디 저희를 위해 한 번만 와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최종하는 손녀 민주를 데리고 항만공사로 향했다. 건물에 도착하자 어제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했고 안내데스크 직원은 오늘 회의실은 3층입니. 부장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라며 밝게 안내했다.
민주는 신이 나서 속삭였다 할아버지. 어제랑 완전 다른 분위기죠? 그러게 말이다. 최종하는 복잡 미묘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3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영민은 물론이고 몇몇 간부들이 먼저 일어나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인정 어르신. 어제 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그 뒤를 이어 관리 과장인 김유나도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뒤 박영민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습. 처음에 저희가 너무 차별적으로 대했던 거 정말 반성하고 있습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 같은 노인네가 괜히 초대도 없이 찾아온 거니 불편해할 만도 했겠지. 아님니 외모나 나이만으로 이렇게 귀한 분을 배제하는 건 저희가 크게 잘못한 겁니. 자, 그런 말은 됐고 회의 안건부터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주제 자체가 항만 확장에 따른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고 해경 측 관계자 2명도 함께 자리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영민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어제처럼 불법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음. 왜냐하면 항만 시설이 확장되면서 아직 정식으로 장비나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임시구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저희도 임시 순찰선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 다만 예산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모든 구역을 24시간 동시에 감시하긴 힘들어요. 모두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는 가운데 박영민이 최종한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르신, 혹시 조언해 주실 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막으셨는지. 글쎄요, 최종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기술이 좋아지면 감시에 구멍이 없어질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의 눈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지. 어제처럼 IS를 끄거나 레이더에서도 희미하게 잡힐 만큼 작은 선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땐 경험 많은 인력이 항만 전역을 수시로 살펴야 합니. 물론 순찰선을 증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실제로는 부둣가에 배치된 경비 인원의 해안선 유관 감시가 매우 중요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 자원봉사나 민간 경비원과의 협업도 고려해 볼 만하죠. 해경 관계자가 민간 협업이요? 위험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다.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선 기본 훈련과 보안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면 됩니. 바다의 특성과 항만 지리에 익숙한 어민이나 은퇴자분들 중에는 뛰어난 경계력을 갖춘 분들도 많아요.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현장을 잘 알고 실제로 관심도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 새삼스럽게 이분이 그냥 노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듯했다. 김유나 과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 아이디어 업무 협약 같은 형태로 공식화해보면 어떨까요? 비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걸 하되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요. 박영민도 이거 정말 괜찮은 방안 같아요. 기존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었거든요. 라며 무릎을 탁 쳤다. 그럼 회의록에 남겨서 추진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러워했다. 박영민과 해경 관계자들은 칠판에 메모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모두가 최종안을 향한 존경심이 커져가는 것이 보였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회의가 일단락되었을 때 해경 관계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그런데 어르신 정말 이 항만 보안팀에서 전설처럼 활약하셨다고 들었습. 혹시 왜 일찍 은퇴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분위기가 살짝 숙연해졌다. 최종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70을 넘기면서 건강 문제도 좀 있었고 아내가 아팠거든요. 올해 항만에서 야간 근무하느라 가족을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엔 시간을 더 같이 보내고 싶어서요. 김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아내는 결국 내가 은퇴하고 2년 뒤에 먼저 떠났어. 조금 더 일찍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들었지. 그래서 그 뒤로는 나름의 평온을 찾고 이렇게 손녀와 지내고 있어. 그때는 항만이 정말 바빴다네. 밀수 문제도 심하고 국제 수출입 물동량도 늘면서 보안 사고가 우후죽순으로 터졌거든.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으니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잘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박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긴 시간을 부산항을 위해 헌신하셨군요. 저희가 전혀 몰랐습.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니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지. 최종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 난 손녀랑 조용히 지내는 게 참 좋아. 이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바다 얘기도 해주고 예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도 나눠주고. 민주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회의실의 순간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최종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앞으로도 혹시 항만에 자주 오실 예정인가요? 기회가 되면 저희 교육대 한번 강의라도 해주시면 좋겠습. 혹시라도 보안 자문 계약을 간단히라도 맺으실 생각 없으세요? 하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최종하는 허허 웃으며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 혹시라도 필요하면 불러주시오. 시간 날 때 도와드리면 되지. 하고 말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날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박영민도 열심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반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김유나가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다. 박영민도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 어르신. 그리고 손녀분까지 함께 하시죠. 라며 귀하게 모셨다. 식당에서는 평범한 해물 칼국수를 주문했지만 박영민은 레스토랑 뺨치는 정성으로 여기 아이가 먹기 좋게 좀 더 잘려서 나올 수 있나요? 매운 양념 빼주세 하고 세심히 챙겼다. 민주는 괜찮아요. 저 맵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며 웃었고 직원들은 손녀까지 멋진 할아버지를 뒀네. 하고 훈훈하게 반응했다. 박영민이 식사를 앞두고 작게 기침하며 진중하게 말했다. 사실 어제 어르신이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이게 무슨 민폐인가 하고 솔직히 생각했었습. 오늘 정말 부끄럽네요. 사람 외모나 나이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김유나가 작게 미소 지으며 박 부장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니 감동이네요 하고 거들었다. 정말 후회됨니 어제같이 중요한 날에 어르신 의견을 들을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요. 만약 어르신이 항만 주변에서 수상한 배를 못 봤다면 우린 큰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박영민이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최종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다. 이제는 충분히 사과받았으니 그만합시다. 중요한 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네. 민주가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최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까지 밝은 표정으로 따라 웃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박영민은 또 한 번 의지를 다지듯 말했다. 앞으로 항만 보안 시스템 개선에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어르신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저희에게 정말 큰 자산일 거예요. 저희도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 자꾸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려요. 아유, 무슨 가르침식이나. 보안 일은 팀워크가 중요하지. 다 같이 해야지. 그 후로 일주일간 항만공사 내에는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그리고 보안관리부서에서는 민간협업 모델이 실제 추진 방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박영민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만들었고 김유나 역시 각 팀과 조율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잡아갔다. 한편 근무 교대를 마치던 직원들은 3355 모이면 어제 불법 선박 잡힌 거 들었냐? 그거 최 어르신이라는 분이 발견했다는데 대단하시더라 하며 수군거렸고 어느샌가 최고문인이 항만 레전드니 하는 별칭이 사내에서 슬금슬금 퍼져나갔다. 어느 날 오후 박영민이 따로 시간을 내어 최종한을 관리동 옥상으로 불러냈다. 바다는 잔잔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아버님, 이런 멋진 뷰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 자네 아직도 나에게 불편한 게 남아있나? 최종한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박영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만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이리 조용히 지내오셨는지.
사실 어제 처음 뵀을 땐 그저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끼어들려고 하지? 하고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괜히 고집스러웠을 수도 있어. 최종하는 난간 너머 바다를 바라봤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부산항을 지켰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야. 내가 관여할 자격은 없지만 만약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우려 했을 뿐이네. 박영민은 낯이 뜨거워지는 듯 했다. 그 마음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제 눈에는 그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네요. 좀 고집스러운 노인네처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하, 그 표현 맞아. 나도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졌거든. 최종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에도 결코 사리사욕이나 보상 같은 걸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깊이 느꼈습. 저라면 내 실력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분노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르신은 계속해서 차분하셨죠. 그건 내가 젊은 시절부터 배운 게 있어. 결국 서로 돕고 존중하는 게 세상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지. 항만 보호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존경합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자네도 앞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게나. 최종하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 그들은 이제 동료처럼 보였다. 이미 회의실에서 공조체제가 갖춰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둘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서는데 밑에서는 김유나가 이 광경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박수라도 치고 싶은 표정이었다. 다음 날 항만공사 내부 소책자에 민간 협업형 항만 보안 강화 방안 초안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안팀에서는 자체 교육에 외부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라는 공고도 나왔다. 그 공고에는 예비 강사, 최종환 선생님 전 부산항 보안팀 근무이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사람들은 우와, 드디어 정식으로 모시는 건가? 하고 기대에 찬 반응을 보였다. 저녁 무렵 최종환과 민주가 건물을 나서려 할 때 직원 여러 명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그 중에는 평소 냉소적이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제까지 수근거리던 경비원도 있었다. 모두 환한 미소로 오늘도 감사했습.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하고 인사를 했다. 민주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고 최종하는 고생들이 많소 하며 간단히 답했다. 그렇게 나가려는데 문득 박영민이 달려와서 작은 초대장을 건넸다. 내일 저녁에 조촐한 자리가 있는데 항만공사 임원들이랑 식사하면서 보안 협력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 장소는 단골 식당인데 할아버님께 따로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요.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오히려 모시고 싶은 자리죠. 이것도 공식 회의의 연장선이니까요. 민주는 할아버지, 가요. 맛있는 거 사주실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웃었다. 직원들은 모두 화기애애한 미소를 띄었다. 다음 날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최종환과 민주를 위해 항만공사 측은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 좋은 식당을 빌렸다. 박영민과 간부 몇 명, 해경 관계자까지 모여 도란도란 식사를 나누었다. 자리 중간에는 박영민이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다. 여기 계신 최 선생님 덕에 부산항이 더 안전해질 계기를 마련했습. 회사를 대표해 그리고 부산항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술잔이나 음료잔을 높이 들었다. 민주도 오렌지 주스를 들고 할아버지 짱 하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창 대화가 무르익을 때 해경 관계자 한 분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우리 해경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특히나 노하우가 깊은 분이 현장에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 우리도 고문이란 형태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죠. 민간 협업 차원에서도 해경이랑도 연결되면 훨씬 강력해질 테니. 박영민이 어르신이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적극 환영입니 하고 거들었다. 하지만 최종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내가 매일 나오거나 정식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 손녀랑 보내는 시간을 우선하고 싶거든. 민주가 맞아요. 저도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하고 맞장구 쳤다 그러자 박영민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희가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 딱히 정해진 근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강의나 자문만 해주셔도 돼요 하고 제안했다. 해경 관계자도 예,
저희도 매일 출근을 바라진 않습.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나 어르신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고 덧붙였다. 그럼 그 정도는 고려해 봅시다. 최종하는 밝게 웃었다. 난 이제 편안한 일상을 누리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항만을 위해 한몫하고 싶으니까. 분위기는 더없이 부드러워졌고 식사는 마무리 단계로 흘렀다. 모두가 평온한 표정으로 디저트를 먹으며 바닷가 석양을 바라봤다. 한 간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르신에게 많이 배웠습.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현장을 살필게요. 행여 어제 같은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박영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그리고 어제의 무례함, 또다시 정중히 사과드립니. 저희 모두 이제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따르겠습.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도 잘 부탁하네. 최종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자네도 이제 나에게 존댓말까지 쓸 필요는 없어.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로써 모든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듯했고 항만의 새로운 보안 체계가 서서히 모습을 갖출 조짐이 보였다.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안전한 항만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확실해졌다. 그날 밤 건물을 나서면서 민주가 기쁘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네요.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민주야. 오늘처럼만 평온하면 좋겠어. 최종하는 다정이 손녀의 손을 잡고 서서히 저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다. 항만 곳곳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여전히 분주한 항만의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다음 주 항만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민간 보안 협력 세미나가 열린다는 공지와 함께 특별 자문인 최종한의 간략한 양력이 소개되었다. 부산항 곳곳에 관련 홍보 포스터가 붙으면서 직원들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된 보안에 힘쓰겠구나 하고 안도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퇴한 노인이 이 항만을 어떻게 구했고 그가 예전에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포스터 앞에서 와, 사진이 없네. 직접 뵙고 인사해보고 싶다. 그 어르신이 또 다른 문제를 사전에 막아주실 수도 있겠지 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렇게 부산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겉모습이나 과거 직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고 모두가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봐라 민주야. 처음엔 나를 쫓아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젠 이렇게 반겨주니까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만큼 멋진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하, 그런가. 그럼 우리 뭘 먹으러 갈까? 민주는 깔깔 웃으며 배고파요.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항만공사 정문을 나서며 아름다운 부산항의 풍경을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더는 어제의 냉담한 시선도 부당한 편견도 없었다. 최종한이 뿌린 작은 씨앗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부산항 전체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간단한 공지가 올라왔다. 오늘 오전 은퇴한 항만보안 전문가 최종한님의 날카로운 관찰로 불법 선박이 조기 적발되었습. 항만은 앞으로 이분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글을 읽은 직원들은 맞아. 이제 우린 어르신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부산항의 어른이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부산항의 파도 소리는 변함없이 넘실 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점차 넓게 퍼져나가며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숨겨진 가치를 존중하자라는 큰 울림으로 번져갔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며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종종 외모나 지위만 보고 상대를 정의하려 듭니. 하지만 오늘 이 부산항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은 누구든지 깊숙이 숨겨둔 능력과 소중한 경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 우리는 과연 매일 얼마나 많은 최종안을 지나쳐버리고 있을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 당신은 지금 혹은 과거에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만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나요? 사실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재능이나
업적을 숨긴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 오늘 만약 당신이 부산항 건물 안에서 최종한을 만났다 해도 과연 인정해 주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 부산항만공사와 최종한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에피소드가 펼쳐질 것입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으로 세상을 지켜주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 그분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감사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겐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는 때때로 나이가 많든 적든 겉보기에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놀라운 가치를 품은 이들이 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